네, 반갑습니다, 선수님. 저희 이렇게 촬영 함께 해주셔서 너무 영광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천FC 199 주장을 맡고 있는 김은하 선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할 거는 나무위키 선수님의 이름을 검색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프로필 사진이 굉장히 좀 경직되어 있네요. 부천FC 199 넘버 19번 C 캡틴 맞고요. 김호남. 유소년 시절 삼천남 초등학교네요. 근데 제가 전라북도 부안초등학교를 나왔는데 전주 해성중학교를 진학하기 위해서 이거를 잠깐 좀 전학을 간 거기 때문에 졸업장은 삼천남이 맞습니다만 저는 부안초등학교에서 축구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사간토스, 저를 광주FC에서 제가 데뷔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사실은 일본에 한 6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클럽 경력 사간토스 광주대학교 축구부 창단 멤버로 입단했으나 중퇴하고 2010년 J리그 소속이자 윤정환 감독님이 이끌고 있던 일본 사간토스와 대략 6개월짜리 단기 계약을 맺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윤정환의 그때 수석 코치님이셨고 마츠모토 감독님 밑에서 P급이 없으셔서 사실상 감독님이셨지만 수석 코치셨다고 정정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계약을 통해 광주대학교 출신 최초로 프로에 진출한 선수가 되었다. 네, 맞아요. 저는 광주대학교 최초로 프로가 됐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습니다. 광주대학교 출신이 대표적으로 조규성 선수가 광주대학교 나왔고 여름 선수도 있고 김영빈 선수도 있고 많습니다. 광주대가 저 때의 광주대가 아니죠, 지금은. 가남으로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아버지에게 프로 데뷔하는 모습을 하루빨리 보여드리고 싶어서 결정을 내렸지만 6개월 동안 4경기 출장에 그쳤고 그 시기에 아버지 또 세상을 떠났다. 스스로 회상하면 그때 철이 덜 들었다고. 네, 맞아요. 저희 아버님이 간암 말기셨고 의사 선생님이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 그래서 드래프트까지는 12월인데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에이전트한테 제가 좀 테스트를 보고 싶다. K리그는 그때 드래프트로밖에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J리그를 갖고 운 좋게 데뷔를 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아버님은 이제 투병 중이셔서 일본에 와서 보시진 못했지만 제가 이제 데뷔한 영상을 CD로 해서 보내드려서 봤습니다. 네. 아들이 프로 데뷔하는 거는 보여드리고 아버님도 이제 좋은 곳으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광주FC로 돌아왔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광주FC로 돌아왔는데 한 시즌 만에 국내로 돌아온 김호남은 2011 K리그 드래프트를 신청, 신생팀 광주FC 1순위로 지명되어 입단하게 된다. 2015년 기점으로 김호남은 임선영과 더불어 유일한 원년 멤버가 되었다. 기회를 찾으려고 K리그로 왔는데 기회를 못 받았습니다. 제가 2년 동안 리그는 한 경기 뛰었고 그래서 저는 당연히 주축 선수도 아니었고 그러다가 강등이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엄청난 기회가 돼버렸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주축 선수들이 나가면서 그때 이제 경기를 뛰면서 점차 경기 수를 늘려나가는데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광주FC의 첫 시즌이자 K리그 첫 시즌이자 원년인 2013년 김호남은 28경기에 7골 6도움을 기록했다. 13득점 10도움 팀 내 최다 공격 포인트 기록한 루시오에 이어 확연히 팀의 주축으로 자리 잡은 듯한 모양이었으나 이 시즌 광주는 3위를 기록하며 승강표 진출에 실패한다. 제가 K리그 챌린지로 강등되고 거의 30경기 가까운 경기를 뛰었어요. 근데 뛰는 것도 모자라서 포인트를 13개를 했어요. 근데 운이 좀 좋았죠. 이제 여봉규 감독님 초반에 저한테 기회를 많이 주셨고 남기일 감독님, 저 축구 인생에 정말 큰 은인인데 남기일 감독님이 기회를 주셔가지고 그때 당시에 꽤 괜찮은 활약을 했었어요. 근데 여기서 또 에피소드가 있는 게 뭐냐면 팀 성적은 안 좋았어요. 근데 제 성적은 좋았는데 여기서 이제 괴리감이 뭐냐면 당연히 난 잘했으니까 연봉 많이 받고 싶죠. 근데 팀이 이제 성적이 안 좋으니까 연봉을 많이 줄 수 없다. 그래서 한 달 정도 제가 팀 훈련에 참가 안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저도 약간 강수를 뒀죠. 근데 결국엔 들어갔어요. 네. 왜냐면 팀이 있어야 팀이 일단은 성적이 좋아야 제 연봉도 주지 않는 거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 일단 팀을 좀 올려놓자. 그리고 나서 좀 달라고 해보자. 팀이 있어야 내가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좀 마음을 다잡고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온 2014년
37경기 8골 5도움으로 꾸준한 활약을 보여주며 팀 승격에 크게 기여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제가 이제 14년 때에도 35경기 8골 5도움 좋은 활약을 펼치고 상도 받고 승격도 하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연봉을 좀 올려주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뭐 이거 프로 선수나 어린 선수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이게 나만 잘한다고 자기의 가치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팀의 가치가 함께 올라가야 된다. 이게 핵심이더라.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 상무에서도 입대한 해부터 주전 윙어로 중용되었다. 상주 시절에도 김호남은 K리그 내에서도 손꼽히는 공격 자원으로 평가받으면서 팀을 이끌었다. 네, 제가 이거는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5시즌 연속 제가 윙어로서 공격 포인트 10개를 꾸준하게 했어요. 이게 꾸준하게 10개 이상 하는 게 굉장히 힘든데 꾸준하게 했다. 그리고 이때 좀 국가대표 여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오르내리기도 했는데 결국엔 뭐 뽑히진 않았다. 저 혼자만의 망상이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 시즌 말 김호남은 상무에서 제대하고 제주로 복귀했다. 2018년 말부터 서서히 자리를 되찾았는데 이전에는 윙어로 뛰었으나 이 시점에는 윙백 자리도 종종 소화하게 되었다. 네, 제가 이때부터 좀 윙백을 보기 시작했어요. 정확한 풀백은 아니고 이제 3백의 윙백으로서. 왜냐면 이제 그때 당시 조성환 감독님이 안현범 선수로 좀 재미를 봤는데 이때 안현범 선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스타일도 좀 비슷하니까 좀 안현범 선수 그런 효과를 좀 노렸죠. 근데 결과적으로 잘 안 됐습니다. 네, 제주도 성적도 좋아졌고 저 개인적으로도 그래 좋은 시즌은 아니었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언론에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 많이 나올 것 같네요. 네, 그러던 중 2019년 7월 3일, 날짜도 정확하네요. 갑작스러운 인천 유나이티드 주장 남준재와 트레이드가 된다는 기사가 나왔다. 그런데 문제는 김호남은 이 트레이드를 당일 통보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와, 이게 정보가 굉장히 정확합니다. 7월 3일이죠, 그죠? 제가 상황을 설명드리면 최영단 감독님이 이제 새로 부임을 하시고 제가 이제 윙백에서 윙어로 다시 이제 기용이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뭐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윙백과 윙은 엄연히 다릅니다. 네. 움직임도 다르고 볼터치도 다르고 뭐 체력 소모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다시 윙이라는 정체성을 부여하려고 개인 훈련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뭐 이근호 선수랑 같이 개인 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에이전트가 오라는 거야, 미팅실. 너 어디 가야 된대? 어딜 가요? 제가 여기 제주에 있는 인천을 가야 된대. 이게 무슨 소리냐? 난리가 났죠. 이제 장난 아닌 거지. 이거 감독님 다 아는 거냐? 합의된 거냐고. 구단 다 합의된 거예요? 오케이 한 거예요? 오케이 됐대. 감독님끼리도 다 오케이 됐대. 이게 뭐야? 거기서 드는 생각이 이제 나는 난데 이제 와이프 생각이 많이 들죠. 만삭이었으니까, 쌍둥이 만삭이었으니까. 야, 이게 이사를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멘붕이 시작됐는데 바로 그 다음날 메디컬 테스트를 받고 입단을 거치고 당연히 집을 못 구하죠. 집을 어떻게 구해요? 뭐 호텔 방에서 잤는데 그때 당시에 이천수, 지금 이춘수죠. 이천수 전력강화 부장님이셨어요. 인천 역사상 그런 게 없는데 너한테는 호텔비를 지원해주겠다 해서 호텔을 잡아주셨습니다. 엄청난 배려죠. 원래 그런 게 없었으니까. 그런 리춘수의 선행이 있었다. 미담을 한번 뽑고요.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은 제주 구단과 굉장히 고마워요. 왜냐면 그 이유로 인해서 제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됐어요. 왜냐면 김호남을 데리고 있으면 이익이 안 나니까 어떻게든 이제 한 거죠. 당연한 건데 그때 당시에는 감정에 휘말려서 뭔가 좀 저도 감정에 북받쳐서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생각이 많이 달라졌어요. 지금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감사해요. 오히려 감사합니다. 제주 유나이티드 우리 구단에게. 아쉬운 평가를 듣기도 하던 김호남이지만 25라운드 삼성 블루윙스전에서 승리의 1등 공신이자 인천의 영웅으로 다시 등극했다. 이날 경기에서 선발로 출전한 김호남은 후반전 초반 수원의 박형진이 곽혜성의 크로스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자 본인 앞에 떨어진 공을 지체하지 않고 강력한 발리 슈팅으로 득점에 성공했다. 제가 인천 팬분들은 제가 오자마자 굉장히 저를 좋아해 주시지만 이기점으로 저를 더 좋아해 주셨던 것 같아요. 수원 빅버드에서 인천이 아마 10년 동안 거의 승리를 못했는데 이 골이 이제 승리를 하면서 아주 그냥 팬분들이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주가 강등 경쟁을 하는데 그때 승점차가 많이 좁혀지는 그런 좀 저뿐만 아니라 팀적으로도 의미가 있었다. 이때 이제 우리 또 리춘수님이 또 나오네요. 이때 리춘수님이 저한테 나는 호남이가 수원전 결승골 넣으면서 난 할 일을 다 했어. 그러니까 왜냐면 전력강화 부장이니까 스카우트를 담당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난 다 했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흡족해 하셨다 그분도. 이렇게. 시즌 말미로 가면서 파괴력이 약간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끝까지 최선을 다해 뛰어주면서 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고 잔류 확정 후 기쁨의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경남전 끝나고 원정 온 팬분들에게 존나 멋있는 것 같아요. 어디 안 갈 거니까 같이 한번 미쳐봅시다 라고 외치며 환호를 이끌었다. 이 시즌에는 인천 팬들에게 까방권을 부여받은 선수가 됐다. 사실 많이 혼났습니다, 와이프한테. 제가 이제 은어를 와이프랑 쓰지 않기 때문에 먼 날을 썼을 때 와이프가 좀 충격적이었나 봐요. 제가 좀 흥분했다. 확성기를 들다 보니 제가 눈에 뵈는 게 없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당시 그 팬분들이 정말 너무 멋져 보였어요. 왜냐면 여기가 인천인가 할 정도로 많이 오셨고 그분들이 그냥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냥 멋있지는 않아. 뭐 어떻게든 뭐 형언을 해야지. 내 언어적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내 언어적 한계가 그게 전부였어요. 그래서 뭔가를 썼다. 저는 여전히 말씀드리는 거는 인천 팬분들은 여전히 지금도 존나 멋있다 라고 정리하겠습니다. 파이널 라운드 그룹 B 25라운드 강원FC와의 원정 경기 후반전에 경기 투입 10분 만에 이현식과 볼다툼 중 허리에 킥을 가하는 심각한 파울을 범하고 VAR 판독 끝에 퇴장당하였다. 프로 와서 첫 퇴장이자 지금까지도 퇴장이 없는데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 퇴장이길 바라죠. 이현식 선수에게 발차기를 하면서 퇴장당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허리 디스크를 안고 뛰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루트티어 영골 파열을 복귀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조성환 감독님이 새롭게 이제 부임하셨죠. 조성환 감독님은 제주 때부터 저를 아셨기 때문에 저를 빨리 기용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몸이 안 드는 상황에서 기용을 하셨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몸이 좋았어요. 그런데 경기 감각이라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현식 선수가 볼을 잡는 와중에 분명히 뒤로 컨트롤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이거를 뒤로 컨트롤하면 발바닥으로 채가야겠다 했는데 현식이가 수가 높은 거죠. 등으로 막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미 발이 나갔고 이게 경기 감각이 떨어지다 보니까 발이 안 빠지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은 제가 발바닥을 끝까지 미는 게 아니라 발바닥을 아차해서 뺍니다. 그래서 이현식 선수도 큰 부상으로 이어진 게 아니에요. 다행히. 그럼에도 너무나도 위험했기 때문에 저도 놀랐고 이현식 선수한테 너무 사과를 했죠. 일단 다른 걸 떠나서 사람이 먼저니까 다행히 큰 부상으로 이어지진 않았대요. 그럼에도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제가 따로 연락을 드렸어요. 가족들은 얼마나 놀랐겠어요, 진짜. 그래서 가족분들한테 미안하다 전화도 하고 미안하다고 문자도 보내고 이현식 선수와는 만날 때마다 항상 괜찮니? 미안하다 그때. 현식이도 그만 좀 미안하다고 하라고. 고의는 아니었다. 죄송하다. 어찌됐든 제 잘못인 건 인정한다. 그리고 7월 6일 포항 스틸러스로 자유계약 이적이 발표됐다. 등번호는 인천 유나이티드에서 사용했던 37번이다. 10월 20일 AFC 챔피언스리그 4강에서 열린 울산 현대전에서 연장 전반 교체 투입 통해 포항에서 데뷔전을 갖게 되었다. 팀은 승부차기 끝에 5대4로 결승 진출에 성공했다. 2021 시즌 포항에서 기록은 FA컵, ACL 합쳐 2경기 출전. 이거를 잘 모르실 것 같아요. 포항에 이적을 했는데 김현성 선수와 저와 이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밥을 먹으면서 왜냐면 현성이도 성남에서 어려웠고 우리 여기서 한번 해보자. 현성이가 그랬어요. 일단 다치지만 말자. 오케이, 다치지 말자 했는데 훈련하고 3일 만에 저는 허리 디스크가 터졌고 현성아 너라도 다치지 마라. 그 다음날 현성이가 목 벌어지고 둘 다 다쳤습니다. 현성이는 저보다 재활을 더 오래 했고 저는 그 뒤로 허리 디스크를 수술을 해버렸어요. 아예. 수술은 수술이기 때문에 몸이 안 올라와요. 몸이 안 올라오는데 김기동 감독님이 어떻게든 저 몸 끌어올리려고 A팀에 계속 해줬어요. 그래서 몸이 안 됐어요. 근데 ACL 그 전주에서 그때는 코로나였으니까 전주에서 가시마 8강 이기고 울산이랑 하는데 그때 당시 이제 경고 누적이었어. 진호 형이, 신진호 형이 전력의 핵심인데 근데 이제 제가 엔트리에 들면서 울산 현대는 한 명이 퇴장당했고
그러니까 너 공격만 하면 할 수 있지 않겠니? 해서 들어간 거죠. 근데 몸이 안 됐는데 어떻게 잘하냐고. 저는 지금도 다시 생각하면 그때 들어가잖아요? 그때도 못할 거 똑같아요. 예. 그래서 승부차기 때 호남이도 자신이니? 대답을 못했어요. 제가 승강 플레이오프 때도 다 이제 PK 차서 넣었거든요. 그때 진짜 못 차겠더라고요. 왜냐면 이제까지 이 선수들이 쌓아놓은 거 내가 망칠 것 같은 거야. 이거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자신 없으면 자신 없다고 얘기하는 것도 저는 용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찼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겼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최고다. 제 그런 삶의 모토를 두고 있습니다. 솔직한 게 최고다. 8월 들어 주장 조수철은 부상으로 시즌 아웃, 부주장 김정호, 송흥민은 경쟁에 밀리자 부천의 주전 라인업에 주장단이 부재하게 됐다. 그러자 이경민 감독은 입단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김원남에게 주장을 맡겼다. 네, 부천 FC로 복귀하면서 어떤 그 축구에 대한 갈망, 제가 1년 반 동안 쉬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많이 해소했습니다. 운동장에서 나가면서 그 잔디 냄새와 강한 상대와 부딪히면서 느끼는 그런 희열들과 성취감들을 느꼈어. 굉장히 좋았고. 근데 이제 팀이 많이 어리다 보니까 축구 외적으로 선수들을 이제 이끌고 동기를 부여하고 선수들의 그런 생활을 정리하고 이런 역할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주장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좋게 봐주셨는데 또 주장을 시켰습니다. 부주장이 충분히 있었어요. 송흥민 선수도 있었고 김정호 선수도 있었는데 감독님이 수철이 오기 전까지 호남이가 주장을 해라. 하지만 이제 좀 그 홍민이와 정호도 부주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따로 불러서 감독님이 그렇게 얘기했지만 너희들은 부주장이다. 너희들이 주장 역할을 해라. 그리고 경기 들어갈 때도 주장 한 장은 웬만하면 너희들이 차라. 경기를 들어가면. 그래서 그 선수들에게 좀 소속감을 계속 좀 풀어 넣었습니다. 2022년 친정팀 광주FC전 종료 후 광주 팬들을 향해 절을 하는 등 광주를 떠난 이후에도 광주 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저는 광주 FC 팀과 그리고 팬분들에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고향 같은 느낌이 있어요. 저를 키워주고 제가 자랐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뭐 광주에 가면 마음이 굉장히 편합니다. 광주FC 팬분들에게는 항상 감사함을 표현하고 광주FC가 지금 잘하고 있어서 너무 기분도 좋고 그래요. 하지만 작년에 이제 상대팀으로 붙으면서 죽기 살기를 뛰죠.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하지만 이제 감사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큰절을 했다. 큰절을 받아도 충분히 마땅한 분들이다. 저한테는. 김영곤과 중고등학교 동창이다. 둘 모두 형편이 어려워서 전주공고 시절 주말마다 함께 막노동을 하며 용돈을 벌었다. 네, 맞아요. 가난해서 영건이와 막노동을 했습니다. 용돈을 벌었어요. 고3 때. 벌어서 뭘 했냐? 삼겹살을 먹었습니다. 7만원 벌면 7,000원 띄워주거든요. 소개비 10% 떼어주니까 63,000원 남잖아요. 너무 힘든 거야. 배고픈 거야. 그래서 대패 삼겹살 가서 13인분을 먹었어요. 그렇게 해서 축구를 했습니다. 그때 그랬다. 주말마다 하진 않았고요. 필요할 때마다 했다. 거의 한 15번 정도 한 것 같아요. 저는 우리가 이제 피지컬이라고 하면 두 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이는 건 시각 정보로 확인하는 우리 몸은요, 내 시각도 보잖아요. 이건 바디라고 그래요. 바디. 근데 내가 스스로 움직였을 때 이 팔을 움직이잖아요. 이거 고유 감각이거든요. 내가 스스로 느끼는 몸, 그걸 소매틱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선수들은 대부분 바디에 집중해요. 실제로 우리가 움직이고 걷고 뛰고 축구하는 건요, 본인의 소매틱이 굉장히 중요해요. 소매틱 피지컬.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축구뿐만 아니라 스포츠계, 넓게는 스포츠계에 이 소매틱 바디, 내적 피지컬을 키우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할 것 같아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거 말고 진짜 건강한 스포츠인을, 그런 시장을 만들고 싶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언제나 축구를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응원해 주시는 우리 축구 시장을 이끄는 우리 많은 축구 팬분들 항상 존경과 어떤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요. 저도 그 사랑을 받은 만큼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사랑을 줄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 후배들에게 어떻게 사랑을 줄 수 있을지 항상 고민하고 진정성 있는 김원환 선수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